다시 맨유가 맨유일 수 있게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모린 감독의 베스트 11 3백일 때 주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3톱부터 얘기를 해볼게요. 3톱은 왼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, 그리고 가운데 호일룬, 그리고 오른쪽에 아마드 선수. 지금 왼쪽이 가르나초 선수나 레시포드 선수가 섰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간혹 가다가 오른쪽이나 왼쪽 윙으로 테나 감독이 세우기도 했고, 저기에서 저는 윙어의 역할보다는 메짤라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. 왼쪽에 치우쳐서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하는, 예전에 포그바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좀 종종 잘했던 그런 역할을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시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오른쪽은 좀 더 드리블, 윙어 성향이 강한 아마드 선수를 놔서 약간의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저만의 예측을 좀 하고요. 뷔페의 서브는 가르나초, 마운트, 레시포드 선수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마드 선수의 서브는 안토니 선수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3-4-3으로 했을 때는 이선 자원이 조금 잉여일 수 있다. 그래서 이 자원 운용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풀백의 역할이 중요한데, 여기는 쿠슈 선수, 달로 선수가 좀 전진성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주전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,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누구냐? 우가르테 선수와 마이누 선수가 이 라인을 설 것 같은데, 그럼 역할은 우가르테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할 거고, 마이누 선수를 왠지 박투박으로 키울 것 같아요. 마이누 선수가 사실 아직 좀 어린 선수잖아요. 어리다 보니까 이런 체형이나 골격이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마이누 선수를 좀 더 아모린 감독이 손을 잘 대서 박투박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. 뭐 예전으로 따지면 애쉬앙, 마이누 선수를 뭔가 제2의 그런 류의 박투박 미드필더로 키우지 않을까? 뭐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놨을 때 우가르테의 서브는 카세미로 선수가 될 것 같고, 마이누 선수의 서브는 마운트 선수가 될 것 같아요. 마운트 선수도 활동량이 꽤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마운트 선수를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싶고요.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에릭센은 그럼 어디야?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에릭센은 제 생각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자리 혹은 에릭센이 좀 3-4-3을 전용을 했을 때 맨유와 계속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백 세 자리는 왼쪽부터 리산드로, 더리트, 레니오로 이렇게 설 것 같아요. 3명 다 빌드업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고, 특히 레니오로 선수는 젊은 자원이고 꽤나 발도 준족이어서 스투퍼 역할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가운데서 더리트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빌드업에 많이 관여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센터백 세 자리에 서브로는 맥과이어, 린델로프, 에반스 선수겠죠. 확실히 지금 센터백이 많다는 거는 3백은 굉장히 유용한데,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선 자원은 살짝 잉여 자원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살펴봤고,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나 윙백, 센터백 라인은 좀 이렇게 갈 것 같은데, 앞선 3톱이 좀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. 호일룬 선수나 지르크지 선수는 확실히 이제 9번 역할을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,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보면 3-4-3이라기보다는 3-4-2-1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3-4-3보다는 좀 더 중앙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원톱을 받쳐주는 듯한 느낌? 그러면 확실히 윙어 역할은 윙백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 마운트 선수의 공존을 좀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예측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꽤 괜찮은 옵션일 수 있는 게,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중앙지향적인 자원이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, 마이누, 브루노 페르난데스, 마운트까지 좀 중앙적인,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다리꼴, 역사다리꼴 모양의 미드필더 라인이 되거든요. 그러면 중앙에서 숫자 싸움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, 파이널 서드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 선수의 공존이 가능하다면 꽤나 위력적인 공격의 조합이 될 수 있어요. 또 하나는 3-4-3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니라 양쪽엔 그냥 아예 윙어를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윙어를 놔서 레시포드, 아마드, 뭐 가르나초, 안토니 뭐 이런 식으로 윙어를 두고, 호일룬이나 지르크이 선수가 또 빠졌을 땐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로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되게 위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
3-4-3일 때는 세 가지 전략 정도? 첫 번째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잘라 전략을 활용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, 호일룬, 아마드 선수 요 라인이 있을 수 있고, 아싸리 제로톱 전술, 그러니까 빠른 윙어와 제로톱 전술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하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짜 9번에 놓고 레시포드나 가르나초 왼쪽에 두고 아마드나 안토니를 이렇게 더 가지고 굉장히 빠른 역습지향적인 축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언론에서 얘기했던 3-4-2-1 전략처럼 공격형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두고 호일룬 선수를 두는 이런 전략까지 좀 다채로운 초이스는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런 게 어쩌면 볼맛이 날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빠르게 아모린 감독이 와서 선수단 파악을 해서 어떤 전술을 활용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. 저 같으면 일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잘라를 한번 해볼 것 같긴 해요.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잘라를 일단 고정으로 박아놓고 상대 성향에 따라서 오른쪽에 윙어 자원을 두느냐 아니면 마운트 선수처럼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두느냐,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전략 전술과 간격 조절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.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옴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봤고요. 우선은 아모린 감독이 빨리 팀을 잘 정상화시켜서 다시 맨유가 맨유일 수 있게 그 궤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,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모린 감독도 이 팀에 왔지만 스쿼드를 영입을 통해서 좀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아모림이라면 영입할 것 같은 선수들 혹은 영입하고 싶은 선수들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시청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.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,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콘텐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